예, 오늘은 병진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진일주가 이 간대지 식신을 깔아가지고 상당히 행동적인, 적극적인 사주죠. 더군다나 이 진토라는 것은 편관을 인묘시키죠. 이 관을 인묘시킨다는 것은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나 이 강제에 굴하지 않고 내 식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겠다, 이 소리죠. 더군다나 이 간대지는 고집이 세잖아요. 이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굽히지 않고 타협을 잘 하지 않죠. 더군다나 이 편간이라는 위협까지도 다 인묘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간이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진 자체가 이 평두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승부욕이 강한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병진이 뭐 개강백호 이렇지는 않아도 개강백호에 버금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주 경쟁에 아주 유리한, 그죠? 이 병화라는 자체가 이 진토라는 무대를 펼쳐놓고 이 봄동산에서 경쟁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병진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진일주는 이 영역 확보를 위해서 막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진중의 을목이 이 식신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인성, 정인이 식신을 통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사주가 아주 고집이 세고 경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주눅들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보면 있습니다. 자, 일단 병진일주가 보면 이 사주는 묘월의 병진일주입니다. 일단 묘월이라는 것은 이제 막 그 꽃들이 피어나는 경칩 춘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병화는 이건 하생목이죠. 이 목들을 길러야 할 사명을 가지게 되죠. 이 모습 자체가. 그러면서 이것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욕정인 되죠. 욕정인. 우리가 욕정인, 특히 정인격은 공부를 했느냐,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집안이 어땠느냐, 부모 환경이 어땠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 사주가 이렇게 관인, 정관정인의 관인 상생의 구조를 가지고 오는 이런 사주인 경우는 특히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이분이 초운에, 이 무진기사라는 운에 요 관이 인묘, 진의 기문 인묘되면서 사해충을 딱 맞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이분이 이 관인 상생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자격과 안정된 집안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좀 불안한 형태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자격이 없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했죠. 특히 정인격은 그 부모님의 상황이 중요한데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안정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정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했죠. 하지만 이분이 사는 세상은 연월이라는, 더군다나 비겁은 정관정인의 간인상생이 되는 정관정인의, 더군다나 이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관, 이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이 편관, 이 관의 관인상생이 되는 이런 비견들을 자주 보게 되죠. 이래 되면 이런 분은 인맥 내지는 이 사람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위치가 높거나 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이런 좀 명예가 크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진의 원진 기문,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왜 내가 원래는 그리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튼 이 병화, 정화 이렇게 했던 특히 이 욕정인의 사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욕정인은 마음이 뭡니까?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진의 원진기문, 묘신 원진기문이라는 쌍기문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쌍기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정인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감성적이면서 이 감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소녀적 기질을 가지고 있죠. 이분은 참고로 이분은 지금 60세인데 거의 뭐 한 40대 후반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동안입니다. 그래서 아주 동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마음도 어리고 그런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예민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주는 병화라는 비견급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 중에서도 이 비급, 자기 형제는
해묘미 목으로서 상당히 이름 있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은 행태를 가지고 있죠. 이 자리가. 부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튼 이 비견급이 많은 행태의 그런 구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임묘진 목이라는 그죠 내 식상, 나의 능력, 나의 활동이 이 인성, 급제의 인성에 의해서 묘진목으로 통제당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주가 많죠. 관인에서 이 급제가 가지고 있는 관인에 의해서 내가 내 식신을 통제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분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그 중에서도 하생목, 목을 길러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소아과, 그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소아과에서 한 40년 이상을 근무를 한 행태에 30년이가 20대부터 한 30년 되겠네요. 근무를 한 그러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가정 환경이 좋고 어릴 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교육자로서 상당히 뛰어난 사주가 되죠. 정인의 상관에서는 교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행태의 사주가 됩니다. 근데 초운에 이렇게 간이 임묘됨으로 인해 가지고 초운이 아주 불안해지는 행태가 되어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20세 넘어서는 재가 뜨는 바람에 상관 생제로서 돈부터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그냥 그때부터 취업을 해서 계속 소아과에서. 그런데 이분이 정인과 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텔에서는 있지만은 이 관을 가진 관인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잘 해보려고 묘진합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뭐 10년, 20, 20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분이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정묘라는 기운과 정계충, 묘유충이라는 천극지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월에 있는 이 환경이 완전히 확 바뀝니다. 말하자면 내 월에 있는 이렇게 관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명예로운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럼으로써 이분이 계유대운 중반에 이제 그 직급을 그런 소아과를 그만두게 되죠. 그전에는 아주 진해로서 진해 원진 기문으로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그래도 묘진합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정인격은 그 인성,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눈치껏 잘 맞춰주죠. 더군다나 내 식신이 이렇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깨는 운, 이 술토운이 온다든지 유금운이 온다든지 이러지 않은 이상은 그 관계를 잘 갔습니다. 그런데 계윤대운 들어오면서 이렇게 묘유충을 딱 치면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부모 형제에게 문제가 생긴다. 내가 사는 사회에 특히 안정적인 관을 가진 사람, 근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계유대원에는 첫째는 30년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물론 그 병원에 이제 문을 닫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분이 그야말로 아주 명망 있고 실력 있고 안정적으로 사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급제니까 나와 성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인성, 교육계통이 있었던 사람이 정유년에 묘유충을 딱 때리면서 꺾어지게 됩니다. 제극인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제극인이 들어가면 이 인성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때 이 시기에 이분이 이 인성을 때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엄청난 손상이 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임묘진합으로서 정말 형제 중에서도 아주 물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은 정도 아주 많았던 그 동생이 이때 꺾이게 됩니다. 그 능력도 아주 좋았던 그런 꺾이면서 무술년에 임묘돼 버리죠. 화가 임묘돼 버리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동생이 세상을 이제 베리는 케이스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삶에 있어서 계유대운에 정유 무술운에 가장 가슴 아픈 일, 그러니까 내 인성이 완전히 찢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거는 또 그런 대로 별개로 또 재라는 것이 제거기는 치지만은 이쪽은 망가지지만은 또 나한테는 이 유가 또 천을기인 재가 되면서 진유합, 신유합으로 또 재가 들어오는 또 아이러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속한 사회는 망가지지만은 나에게는 또 재가 생길 수 있는 또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좀 이게 행과 불행이 같이 온다 해야 되나요? 어떤 게 행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내 마음은
아주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직업도 하생목으로서 목을 기르는 일에서, 그러니까 이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에서 이분은 이제 시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이 많이 들어서까지 죄라는 것은 죄적 행위, 경제적 행위를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양병원에 간호사로 옮겨가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케어하는 거죠. 이 갑술이라는 것은 묘술합, 이 묘목이 술로 가을에 낙엽이 되어서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이런 상태가 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케어하는, 역시 이제 정인격이기 때문에 아주 인성,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길러주고 키워주고 관리해주는 형태의 사주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묘월의 병화는 전형적인 양생사주죠. 생명을 길러주고 보호해주는 사주죠. 이런 분들이 그런 어릴 때 초년에 좋은 가정과 안정된 가정 환경만, 그런 학습 환경만 가졌더라면 상당히 뛰어난 교수로서 이런 명성을 날렸을 건데, 안타깝게 그러지는 못했고,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런 생명의 기르는 소아과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이분이 노인복지, 노인요양원에서 또 간호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 사주에서 배울 것은 정인격이기 때문에, 이 정인격은 특히 비경급과에 연계된 정인격은 반드시 내 부모, 형제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 자격을 쓰는 거고,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 자격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내가 병하든 정하든 관계없이 나를 숙이고 그 사람과 열람해서 잘해야, 이분은 그걸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 큰 무탈하게 잘 산다라는 것. 그리고 묘월의 병화는 하생목으로서 생명을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주라는 것. 그 다음에 역시 정인격은 형충파를 당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유대운에 천극지충을 하면서 아주 가슴을 나누는 그 형제, 그러고 내 사회의 환경이 꺾인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사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묘월의 병진일주 사주를 봤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정인격의 사주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 끊임없이 마음을 수양하고 닦고 하는, 그러면서 이 묘목이 욕정인이기 때문에 예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꾸준하게 평생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취미로서 직업을 가지면 더 좋고, 하게 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